자, 마플 시너지 스텝 1 수학적 귀납법 문제의 주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2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가족권에 나와 있는 건 bn에 대해서 어떤 수열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 근데 이제 뭐 2에 b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bn 더하기 bn 플러스 2가 bn 플러스 1의 2배다 라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등차 중앙에 대한 식으로서 bn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한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될 거야. 등차 수열.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점화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등차 수열 문제다 라고 인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으로 주고 있는 게 4부터 해서 A1, A2 해서 땡땡땡에서 70까지 가고 있는 이 수열의 합이 1850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표현을 약간 이제 혼란스럽게 주고 있는데 bn의 일부를 중간에 빠지는 항 없이 깔끔하게 가져온 게 현재 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b5가 될지 b10이 될지 이 문제에서 어떤 bn의 어떤 항이 될지는 안 알려줬으나 어쨌든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부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bn이 일단 등차 수열이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조금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A1부터 해서 4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을 때 합이 1850이라고 했고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첫 번째가 4다 마지막 합이 70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세트를 일단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1850이라고 하는 세트를 만들 때 나는 4하고 70의 세트를 만들 수가 있겠고, 자, 항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항의 개수는 지금 이 A1부터 AN까지니까 A라고 써있는 것만 총 N개가 있으며 여기에다가 70과 4까지 해서 총 2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총 2분의 N 플러스 2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트의 개수가 2분의 그 항의 개수의 절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식을 세워놨을 때 얘가 18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한번 후루룩 해보자. 자, 2하고 그 다음에 4분의 74니까 이거 74에다가 절반을 딱 때렸으니까 얘는 지금 37이 됐을 것이고 결국 37을 얘로 지금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37이라고 한 걸 여기다 나눠버리게 되면은 자, 37이 얘가 나눠서 딱 5개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얘가 총 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37을 나눠서 50이 됐고 얘는 n 플러스 2니까 그럼 나오는 숫자가 따라서 뭐냐, n 플러스 2가 50이다. 즉 다시 말해서 n의 값은 48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n의 값을 48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4항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선 공차 d를 구하면 될 거야. 근데 공차 d라고 하는 게 지금 4부터 70까지 해서 항이 공차가 몇 개 띄었는지를 관찰하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현재 n이 4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차 1개, 공차 2개 해서 만들게 되면 사실 n까지 해서 공차 48개야. A1까지 공차 1개, A2까지 공차 2개니까. 자, 그래서 A1까지 해서 공차 48개고 여기까지 해서 49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4부터 해서 몇 D냐? 이거 플러스 49D라는 거 되겠죠. 플러스 49D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49D를 했을 때 숫자가 몇이 더 들어갔냐? 66이 더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49D가 플러스 66과 같은 숫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숫자는 다소 더럽네. 자, 그래서 지금 49D가 66이라고 했기 때문에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첫째 항 4로부터 역시나 D를 몇 개 더했을 때 A14가 될지를 고민해보면 A14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직접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가족권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캐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로서 술술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88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점화식이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시그마 1부터 15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1부터 15까지의 합은 뭐 항의 넘버가 엄청나게 크진 않으니까 내가 그냥 직접 다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걔를 또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15항을 딱 구하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15항까지를 쫙 다 구한 다음에 걔를 다 더하라고 했으면 약간 내가 봤을 땐 부담스러운 것 같거든. 반드시 문제 출제자는 규칙성을 줬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의심하시면 안 되고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88부터 출발해서 한번 꺼내보자고요. 그러면 자, 88 첫째요. 그 다음에 이 88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어갈 거고 나는 30 뺄 거라는 거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일단은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라가겠네. 85가 되고 82가 되고 땡땡땡에서 내가 3을 몇 번 뺄 거냐라고 했을 때 따지자면 이건 A1이고요. 자, 이게 항의 넘버도 내가 잘 관찰을 좀 해봐야겠지. 여기가 A1인데 여기가 A2고, 자, 그럼 나는 일단은 몇 가지 항을 공차를 몇 개를 일단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65까지 가려면 일단 최소 24는 빼야 된다는 거 되겠죠. 일단 27까지 다시 21까지 뺀 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1을 뺐다는 건 공차 7개를 더했다는 거고요. 공차 7개를 더했다는 것은 항이 7개가 띄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 7개, 항도 7개 띄었으니까 나는 A8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88에서부터 공차 7개를 먹였으니까 73, 21을 빼서 얘가 67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65보다 크거나 같다의 마지막 항을 한번 찾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는 비로소 또 한 번 3을 뺄 것이기 때문에 64가 되면서 얘는 A9가 됐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찾아봤고 그 다음부터 이게 규칙이 조금 달라지겠지. 왜냐면 65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절반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64로부터 출발해서 32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A1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봤을 땐 규칙이 달라질 게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절대 65보다 커질 일이 없지. 왜냐면 절반씩 계속 죽여 나갈 거니까. 그래서 32 다음은 16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에서 15항까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15항까지 관찰을 했을 때, 자, 15항까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꺼내보면 뭐 사실 꺼낼 필요가 굳이 없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항이 몇 개 띄었냐라고 했을 때 항이 5개 띄었거든. 항이 5개 띄어서 내가 A15까지 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항이 5개 띄었다는 건 공비를 5개 먹였다는 거고, 공비를 5개 먹이게 되면 2분의 1이 5개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항부터 해서 15항까지 합을 구하고자 하는 게 나의 목적인데요. 다만 이거를 한 번에 가진 않겠고, 왜냐면 규칙성이 약간 달라지죠. 누구를 기점으로? 64까지를 기점으로. 그래서 나는 67까지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여기 이 64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기 1까지의 숫자는 등비 수열 가지고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등비 수열.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둘 다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88부터 67, 첫째 항과 끝항, 그 다음에 A1, A8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8개다 라고 하는 거 보이겠고, A9부터 해서 A15까지 공비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도 이거 몇 개야? 15에서 9를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니까 7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의 개수와 공비가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만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다? 얘를 1부터 8까지의 AN과 그 다음에 9부터 15까지의 AN 이렇게 해서 쪼개서 관찰을 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큰 틀은 답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내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 수열인지 나도 모르겠어. 일단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얘가 등차로 가다가 등비로 딱 갈아타는 이런 느낌이 나온다라는 거를 직접 해보면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눈으로 대충 팔점 끼고 보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형 3번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에 묻고 있는 값들이 전부 다 항의 넘버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항의 넘버가 작다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을 통해서 그냥 내가 1, 2, 3, 4 오직하게 밀어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다만 이 유형 자체가 항의 넘버가 크게끔 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규칙을 관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A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 2, 3, 4, 5 대입해서 쭉 다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 다만 내가 이 과정을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그냥 1, 2, 3, 4, 5까지 밀면 돼. 근데 내가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걸 그냥 구하는 것까지 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항부터 내가 일단은 좀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열하는 방식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A2라고 한 걸 볼 때는 A1에서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괜찮지? 1을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서 A3이라고 하는 얘는 A2에서 2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A3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나열을 해서 내가 결국 누구를 꺼내고 싶다라고 했냐? AN을 꺼내고 싶다고 했거든.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하나만 더 해서 A5까지만 딱 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에서 쭉쭉쭉 가서 AN까지 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AN-1에다가, 자, 여기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n-1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n-1에 그 다음 n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나는 여기서 뭔 짓을 좀 해볼 거냐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이게 툴을 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게, 이거 약간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교육과정에서 현재 빠졌지만 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수능에서는 안 나와.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유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형화되어 있는 어떤 수열 중에 하나고, 마치 등차 등비처럼 유형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잡을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나는 여기 쭉 다 나열을 했단 말이지. A2부터 해서 AN까지를 쭉 다 나열을 했고,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볼게. 모든 식을 다 더해볼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이 형태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좌변에 A2가 있는데 우변에도 A2가 생긴다. 좌변에 A3가 있는데 우변에도 A3가 생겨. 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전부 다 죽습니다. 양변을 죽어버려. 그러면 이게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럼 A4도 죽고, 그 다음에 AN-1도 죽고,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것은 AN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지금 현재 나의 타겟이었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얘는 A1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자, 전부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제가 시그마로 처리를 할 거고, 여기에서 K는 1부터 N까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K에 나오는 것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숫자를 잘못 조절했는데, K에다가 K 플러스 1이어야 된다는 거 되겠지? 왜냐면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 3이고, 셋째 항이 3, 4니까. 자, 1부터 해서 넣었을 때 1, 2, 2, 3, 3, 4 해서 갈 건데, n-1을 대입한 것까지 갑니다. n까지 대입한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끄트머리가 n-1이다 라고 한 거 조절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분의 1이다. 요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시그마에 대해서 이걸 처리하는 건 이제 부분분수로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소거가 가능한 그런 형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에 대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소거가 되는 형태에 대한 시그마가 될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요 형태, 그러니까 요 형태를 내가 이름을 붙이자면, 유형 3번에 이름에 잘 나와 있지만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무언가 어떤 N에 대한 식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숫자였으면 등차 수열이야. 얘가 3, 4 이런 숫자였으면 등차 수열인데, 3, 4 이런 숫자가 아니라 n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fn이라는 식이 나와 있다 라고 해서 딱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나왔을 때 이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부터 5까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n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어? 5를 대입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a1 더하기에 1부터 4까지의 요놈의 시그마를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과정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결론에서 정리를 드리면, 이 문제는 A5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밀어붙이는 문제입니다. A1, A2, A3, A4, A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으나, 이 정도의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1번 보겠습니다. 지금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에 대한 점화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20항을 딱 구하라고 했으면 사실 내가 밀어붙일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20항까지를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점화식의 형태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긴 하지만,
얘가 이제 되게 유형화되어 있는 점화식으로서 사실 교육과정에 빠져 있지만 내신에 종종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점화식이 될 것 같아. 알고 있어야 되는 점화식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A1부터 해서 내가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할 건데 그럼 A2라고 하는 게 이제 3분의 1의 A1이다 라고 얘기가 될 거고 A3라고 하는 건 A2라고 하는 거 이제 2를 대입하니까 4분의 2에 A2가 되고 그러면 A4도 구해볼 수가 있는데 5분의 3의 A3가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는 여기 n자리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 n-1을 대입해서 왜냐면 나는 목적이 an이라는 일반항을 꺼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 an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1에다가 a의 n-1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체크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식 자체가 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꺼냈다는 거 되겠지. n 대신에 n-1을 여식에다가 대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을 대입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거 a0야 그러면.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사실 n이 2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최종적으로는 다 곱하면서 정리를 할 거거든. 자, 다 곱했을 때 이게 A2가 좌변에 있고 우변에 있고 A3도 좌변에 있고 우변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약분이 되는 형태로 나올 거고요. 약분을 했을 때 A2, A2, A3, A3 다 약분이 되고 A4도 지금 이게 약분되는 형태가 A2하고 오른쪽 아래 A2, A3하고 오른쪽 아래 A3이기 때문에 A4하고 오른쪽 아래 AN-1과 약분이 되면서 좌변에는 AN밖에 남지 않고요. 자, 우변에는 이제 약분이 쭈루룩 쭉쭉 되는 형태가 나올 건데 3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5분의 3하고 이런 식으로 꺼냈을 때 얘가 사실 약분되는 형태를 보면 3하고 약분이 되면서 분자에 2개가 남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대칭의 구조로서 분모에도 똑같이 이 2개가 숫자가 남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 숫자까지 해서 써보면 n분의 n-2와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n-1까지 써볼 수가 있다. 그럼 지워지는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4하고 n-2하고 죽을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5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는 형태가 점점점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게 3 지우고 오른쪽 2개 분자 분모 지우고 오른쪽 2개 분자 그 다음에 5 지우고 오른쪽 2개 n-1과 지우면 되겠다. 이 정도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기를 n의 n 플러스 1분의 2다 라고 해서 정리가 될 건데 다만 이게 체크를 잘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현재 애초에 n이 2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얘조차도 n이 2일 때부터 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줬고요. 그럼 a1이 1이라고 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이게 기똥차게 또 이게 1이 나온다. 1 곱하기 2분의 2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이야, 우연. 우연이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현재 성립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 1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 2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구하는 것도 있잖아. 사실 이거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거 A1이라고 하는 걸 따로 찢어줘야 돼. 그 다음에 2부터 해서 19까지 해서 이제 AK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거고 AK에다가 비로소 이 K의 K 더하기 1분의 2다. 이걸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부터 해서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A1이라고 한 걸 따로 꺼낼 필요 없이 N은 1부터, K는 1부터 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19가 아니라 20이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요거 시그마 계산한 것은 이제 부분분수 또 이제 부분분수까지 하면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죠, 사실은. 그래서 1부터 해서 20까지의 자, 2배는 묶어놓고 나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이거는 덧셈을 쫙 다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다 죽어버리는 형태가 나오면서 숫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점화식에 대해서 일단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점화식은 사실 얘가 만약에 숫자였으면 이거 등비수열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3an이다 라고 하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됐겠죠. 자, 이거를 내가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an 플러스 1이 n에 대한 식 fn 곱하기에 an이다 라고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우리가 식을 쫙 다 나열해 놓고 곱하기로 연결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이 2 이상이다. 원래 이거 2 이상이죠. 근데 이 문제가 아주 특수하게 1부터 해서 성립을 하게 된 건데
원래 2부터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형 3번에 있는 문제들하고 이제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곱셈과 덧셈의 차이일 뿐이지 상황이 완전히 같거든요. 그래서 유형 3에 있는 문제들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NAN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점화식을 통해서 문제에서 이거를 24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 선을 넘고 있죠? 확실하게 선을 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일반항을 찾든가 아니면 규칙성이 있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 점화식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항 구하는 게 사실 가장 깔끔하지. 그래서 나는 1부터 대입을 하면서 관찰했을 때 A2가 1, A1, 1이라고 굳이 내가 써줄게. 그 다음에 A3는 2A2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4는 3A3이다 라고 쓰면서 땡땡땡에서 N-1을 대입해서 꺼내니까 A는 N-1에 A, N-1이다. 이 정도로 꺼낼 수가 있고요. 이 식 자체가 N이 1일 때는 지금 현재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N이 2 이상이다 라고 잡아 놓으면서 관찰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저는 전부 다 곱하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전부 다 곱해 놨을 때. 자, 약분 해서 꺼냈을 때 얘가 이제 정리가 되기를 A, N만 좌변에 남을 거고요. 우변에는 N-1부터 1까지가 쫙 다 남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이 식 자체는 내가 1을 대입해 봤을 때 사실 1을 대입하면 그대로 0팩토리얼이 되고 0팩토리얼 우리가 순열과 조합해서 1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때? 원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인데 얘가 아주 기똥차게 첫째 항을 조절을 잘 해준 거야 사실은. 여기다 1을 대입해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가 2부터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 1부터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근데 자, AK 시그마 해서 내가 쫙 다 더할 건데 결국은 이제 A1부터 해서 내가 쫙 다 더해 나갈 거 아니겠어? 그래 A1, 그 다음에 A2 해서 쫙 다 더해 나가는데 얘가 이제 1, 그 다음에 자 2를 대입하면 1팩이죠. 그 다음에 3팩, 2팩, 3팩, 4팩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나갈 건데 다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240이라는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120 곱하기 2고요. 5팩토리얼이 지금 현재 120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6팩부터 해서는 이게 막 이제 선 넘는 게 이거 2020 대입하면 2019 팩토리얼까지 갈 거거든요. 선 아주 3개 넘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6팩, 7팩 해서 꺼내서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보면 될 거냐? 여기 5팩까지만 잘 한번 관찰하면 될 거다. 왜? 6팩부터는 이거 720이거든요. 이미 뭐야? 240의 배수라는 거 되겠지. 6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미 240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오는 7팩, 8팩, 9팩 해서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240의 배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2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서만 관찰을 하면 된다는 거지. 결국 나는 이 뒤에 숫자는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얘네들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더하는 것은 직접 뭐 계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네들 직접 다 더했을 때 실제로 240으로 나눈 나머지를 직접 관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관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부분은 굳이 관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나름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그 이전에 요 점화식과 더불어서 이 범위 n이 원래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점화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A20을 구하세요. 일단 점화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시도해 볼 거냐면 A2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내가 밀어붙이기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점화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교육과정 외지만 내신에 있어서 주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위 뭐냐, 이거 그냥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토를 달고 여기에서 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유형은 이렇게 봐야지만 보여, 이런 느낌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원래 이 정도 감성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역수를 할 거야.
약간 이제 반감이 생기죠. 갑자기 왜 역수를 취해야 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니야, 취할 거야. 자,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an분의 3an 더하기 1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분수를 찢을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얘가 3 더하기에 an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나는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수열과 이 수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역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거를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이다, bn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b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n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똑같은 함수식이 수열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b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이 파란색 수열로 바꿔서 관찰을 하는 순간 이 수열은 뭐가 되냐?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지. 자, 등차 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도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 게 A1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역수를 취하는 게 현재 BN이죠. B1은 현재 2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항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B20을 오히려 구할 거고요. B20이라고 한 것은 B1에서부터 이 19D를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내가 B20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내가 다시 역수를 취하면 이게 A20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B20을 구함으로써 오히려 A20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으로 따라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거는 토달면 안 돼. 뭐 하셔야 되냐? 그냥 유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되겠어? 맞아. 주입식 교육이야. 자,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형태 AN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수를 취했을 때 이게 3으로 해서 숫자가 딱 깔끔하게 나올 거라는 거. 자, 이 정도의 구조에서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과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를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화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A3 더하기 A5도 알려주고 있는데 A2를 구하래. 자, 일단 이쪽 유형을 내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이 없는 점화식이야. 근본이 없는 점화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형화되어 있는 뭐 몇몇 개의 또 다른 점화식도 아니고 그냥 전혀 근본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항의 넘버가 크질 않습니다. 뭐 A3, A5, A6 요 정도로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반적으로 그냥 쭉 밀어붙이면 그럼 어쨌든 나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쭉 밀어붙이면 어쨌든 나온다의 느낌이라서 이 문제도 사실은 A2 밖에 묻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뭐야? 그냥 이거 1항도 볼 필요가 없어. 2항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내가 1항이 궁금한 게 아니고 1항이 지금 뭐 첫째 항이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부터 대입하면서 관찰하겠다. 다만 저는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면은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나는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2를 대입할게. 자, 그래서 a3 더하기 a2가 자, 2를 대입했으니까 4, 2, 8이다 라고 해서 꺼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4 더하기 a3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저기다 지금 3을 대입했으니까 9, 2, 18이죠. 그 다음에 a5 더하기 a4라고 했을 때는 4를 대입했으니까 32다 라고 꺼낼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a5 더하기 a3을 알고 있고 나는 a를 구하고 싶으니까 나는 a5 이거부터 일단 힌트를 잡아볼게. a3 더하기 a5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을 더해볼 수 있겠죠. 더해 놨을 때 뭘 구할 수 있겠냐? a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좌변 자체가 a3 그리고 더하기 a5 그 다음 2a4다 라고 해서 정리가 될 거고 얘가 50이라고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현재 a3부터 해서 a5까지가 2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24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얘가 24니까 사실 a4의 값은 12다. 요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왜 하필 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알려준 게 a3 더하기 a5 이기 때문에 그래.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게 이거라서 그런 거지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어. 나는 a3 더하기 a5를 만들고 싶고 얘네들을 더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a4를 구할 수 있었고 a4를 구했기 때문에 a3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3이 지금 뭐라고 나온 거야? 얘가 10이면 얘는 6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a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주고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숫자 정도를 파악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가 이제 가장 뭐 정석적인 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화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an 플러스 더하기 an이 2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사실 내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서 정리를 해도 괜찮고요.
했을 때 an 플러스 1이 여기다 n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2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내가 아래식에서 위에식, 지금 현재 내가 연립을 해보고 싶은 건데 얘네들이 똑같다 보니까 나는 뭐야?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다 라고 해서 좌변에 정리가 되는 것이, 자, 여기서 2n 제곱이 죽었을 거고요. 그럼 4n 더하기 2가 남을 거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꺼내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여기다가 내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여기다 일단 유의미하게 내가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3이야. 왜냐면 3에 대해서 내가 A3 더하기 A5를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서 하나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에다가 뭐 4를 대입해 볼 수도 있겠고, 일단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A5 빼기 A3이 나온다는 거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을 대입했으니까 14가 나올 거고요. 나는 지금 현재 합이 2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차가 1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야? A3하고 A5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3과 A5를 각각 구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3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2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3과 A2 사이의 관계식은 이미 우리가 하나 꺼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내가 A3을 꺼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A3을 대입해서 A2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풀이는 첫 번째 풀이가 되겠지만, 내가 두 번째 풀이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식이냐,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는 뭐야? 내가 n 플러스 1 정도를 대입해서 얘네 둘을 연립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 정도의 흐름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40번입니다. 역시나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점화식이 근본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 그런데 1부터 10판까지 합이니까 내가 사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고,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어붙일 거야. 자, 그래서 A1이 2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A1이 현재 짝수죠. 짝수니까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20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자, 20이 들어가고 플러스 2에다가 절반하니까 11이고요. 이번엔 홀수네. 홀수니까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11에서 1을 뺀 다음에 절반하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제 뭐 푸는 상황에서 요 정도 상황이면 뭐 아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뭐라도 있겠지. 자, 5부터 대입하면 홀수니까 다시 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빼기 1을 한 다음에 절반하면 2. 자, 이번에 2는 짝수군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절반하면 2네. 2를 또 더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누면 뭐야 이거. 계속 2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2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단은 규칙성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세 항 A3까지가 일단은 조금 독특한 친구가 될 것 같고, A4부터는 그냥 개수만 관찰하면 되겠지. 그래서 A1, A2, A3는 따로 더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거 계산할 때 요거 A1, A2, A3는 따로 더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2니까 2가 몇 개 있는지 관찰하시면 되겠죠. 총 10개의 항에서 3개의 항만 따로 빠졌으니까 나머지 7개의 항 가지고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래서 뭐야, 출제자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1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조건, 나조건을 통해서 점화식을 이렇게 두 개 줬는데, 결국 이거는 짝수항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 얘는 홀수항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 근데 이제 짝수항도 그렇고 홀수항도 그렇고 차가 계속 일정한 건데, 짝수항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항 같은 경우는 공차가 0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숫자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A55가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은데, A55는 A1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A1, A3, A5, A7, 9, 11 전부 다 홀수 값들은 전부 다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A의 55는 그대로 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A5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나는 A2부터 해서 관찰을 할 거거든. 근데 이게 짝수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따지자면 2 곱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짝수항의 첫 번째 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 써있는 요 1이라는 숫자가 이 짝수항의 어떤 넘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2 곱하기 25니까 사실 짝수항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25번째 수열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고 얘는 25번째 항이니까 이제 항의 넘버의 차가 24개가 난다는 거고 공차가 24개가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짝수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차가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공차 자체가 A2부터 시작해서 지금 A50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야. A2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몇 개? 24개가 들어간다. 24D고요. D가 현재 2니까 24 곱하기 2다 라고 해서 우리가 A50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55는 그대로 A1이랑 같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현재 짝수항과 홀수항에 따라서 각각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한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항의 넘버를 이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43번 보겠습니다. 지금 점화식이 나와 있는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문제도 약간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점화식의 형태고요. 사실 이제 뭐 예전에는 이 교육과정 안에 있었던 점화식의 형태인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나 사실 학교 내신에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은 봐보면 이 수열은 역시나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를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하는 걸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로 묶으면서 같은 형태로 꺼내겠습니다. an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에 대한 숫자를 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1이라는 숫자에 맞춰주면 될 것 같아. 즉 다시 말해서 얘 마이너스 알파가 사실은 여기 오른쪽으로 넘기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알파에다가 알파를 더했으니까 사실 이건 따지자면 2분의 1 an에 더하기 2분의 1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숫자가 지금 현재 이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얘가 1이면 되겠다.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알파의 값이 2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로 묶으면서 an 마이너스 2야. 자, 식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요거랑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bn이라고 치환을 하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n이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거 n번째 항이면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bn 플러스 1이라고 만든 거고요. 근데 이게 bn 플러스 1이 2분의 1 bn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비는 2분의 1이죠. 첫째 항 정도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b1이라고 한 것은 a1-2이기 때문에 a1이 현재 문제에서 2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야? 어머, 0이네. b1이 0이라고 한 건 이거 등비 수열이 첫째 항이 0이기 때문에 계속 0이 뜬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직접 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입을 하면서 봐도 괜찮겠으나 우리가 이 대입을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AN에 대해서 규칙성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이 정도의 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풀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요. 그럼 BN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BN이 그대로 0이 되겠죠? 첫째 항이 0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뭐야? an-2이기 때문에 그러면 an-2다라고 했을 때 an의 값은 그대로 2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이 2로 고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a10을 구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2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야? 직접 대입을 하면서 a10까지 그냥 밀어붙여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a10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점화식의 형태, 뭐 따지자면 이거는 내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다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알파를 붙이면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서 등비수열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나온지 안 나온지 이거 선생님한테 좀 체크를 하고 사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해. 안 나오는 게 원래는 맞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상황이 어떻게 나와 있거든. 제가 이제 열심히 막 그리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이 문제의 상황은 A1, A2 해서 뭔가 A10, A20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꺼내는 문제야. 그러면 이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A1, A2, A3 하면서 뭔가 이제 규칙성을 찾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 수열인데. 규칙성을 직접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AN하고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꺼낼 때 n번째 상황부터 출발해서 n 플러스 1번째 상황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이 상황을 직접 한번 건너가는 행위를 해보시면 거기에서 관계식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는 10%라고 하는 이거 초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가 있다라고 한 건데 10% 가지고 관찰을 하실 게 아니라 n번 이미 시행을 한 거야. AN%라고 합시다. n번 시행을 한 상황에서 나는 이 짓을 한 번 더 하면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 이 농도가 될 거고 그럼 n번째 이 농도와 n 플러스 1번째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n번째에 대한 상황을 한번 관찰했을 때 우리가 소금물 문제는 일단 소금의 양이 항상 중요합니다. 자, 200g이고 그 다음 AN%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에다가 100분의 AN을 곱함으로써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소금의 양은 2A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 여기 지금 현재 2AN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50g을 덜어냈다라는 거 되겠죠. 또 50g이 덜어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200g이 아니라 150g이 됐을 거란 말이지. 1번의 시행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사실 150g 가지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양을. 자, 150g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얘가 2분의 3AN이 되겠죠. 2분의 3AN. 자, 그래서 소금의 양이 지금 현재 2AN이 아니라 2분의 3AN이 남았다라고 해서 관찰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여기다가 다시 나는 들이부을 거지. 뭐를? 6%짜리 50g을. 역시나 뭐 하셔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소금의 양을 관찰해야 됩니다. 자, 소금물 50g에다가 농도 100분의 6이다 라고 한 걸 곱하게 되면 얘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3g이 되겠군요. 소금 단 3g. 자, 그래서 소금을 단 3g을 넣기 때문에 자, 전체 이제 더했을 때 이 2번의 시행까지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소금물의 상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200g이겠죠? 자, 200g인데 농도는 현재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금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게 소금의 양은 2분의 3AN에다가 3g을 더해놓은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2분의 3AN에다가 3g을 넣어놓은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 농도가 뭐라는 거야? 나는 지금 현재 n번째 시행을 한 거에서 한 번 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요 소금물의 농도가 AN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A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소금의 양과 그리고 소금물의 양 그리고 요 농도까지 해서 나는 식을 잡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200g에다가 100분의 AN 플러스 1이다 라고 곱했을 때 이게 소금의 양이어야 하는 거죠. 2분의 3AN 더하기 3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 정리만 하면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관찰하는 이런 느낌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부터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애초에 출발 자체를 어디서부터 해? n번째 상황에서부터 AN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다시 AN부터 상황을 출발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는 AN 플러스 1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AN까지 오는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은 사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AN이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N 플러스 1번째로 가는 이 과정을 밟아주면 그럼 관계식, 점화식을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주어져 있는 점화식이 있는데 이 점화식이 근본이 없지. 무슨 뭐 등차, 등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좀 과해. 40판까지 다 더하라고 했거든요. 40판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규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들어갈 거예요. 첫 항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를 대입할 거고 나는 이게 현재 1을 대입했기 때문에 홀수거든요. 홀수니까 위로 들어갈 거고 그럼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겠군요. 사실 이제 n이 홀수인 거랑 짝수인 거는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한 번 했으면 위에 거 한 번 했으면 아래 거 한 번 하고 아래 거 한 번 했으면 그 다음 위에 거 하고 이 정도의 느낌이죠. 자, 아래 거를 관찰하게 되면 1 더하기 an이니까 다시 1을 더하지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 가지고 다시 나는 얘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2분의 3을 뺐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2분의 1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나는 1을 아래에다가 대입했더니 원래 이제 뭐야? 다시 2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2라고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뽑아내면서 여기를 다시 2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간 건 다시 이거 1을 어디 넣었냐? 아래다가 넣었으니까 2는 다시 위에다가 넣을 거고요. 위에다가 넣게 되면 이거 하는 짓이 지금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같은 짓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2부터 해서 1까지의 이 순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4칸이지. 4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 칸짜리 만들어 놓은 게 총 딱 몇 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세트가 총 10개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네 4개 더한 다음에 10만 곱해 놓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근본이 없는 수열인데 40판까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직접 구하라고 할 수가 없어. 출제자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이 있다는 반드시 규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이 나와 있고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벌써 점화식이 근본이 없죠. 무슨 4AN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전혀 근본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이제 A2019부터 A2020, 그 다음에 A2021인데 사실 문제에서 묻는 것도 항의 넘버가 굉장히 크죠. 이건 노골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지. 이거 무조건 규칙성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문제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항을 크게 주긴 했지만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나머지라고 하는 표현이야. 나머지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뭐냐? 무조건 규칙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규칙성이 있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거 뭐 왜 무조건 규칙성이 있나요? 라고 하면 사실 대학교 수학 전공하시면 뭐 배웁니다. 그래서 나머지라고 하는 거 무조건 이제 규칙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4AN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거를 직접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A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출발을 할 거고 1부터 출발하면 그러면 이제 4가 될 거니까 4는 7로 나눴을 때 그대로 나머지가 4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를 다시 대입하면 4, 4, 16이죠.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가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16에다가 2라고 하는 걸 다시 4배를 할 거고요. 그럼 8이기 때문에 다시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리고 1은 이렇게 내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1, 4, 2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사실 문제에서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니까 사실 3의 배수일 때, 항의 넘버가 3의 배수일 때 2일 거고 그래서 이게 3의 배수가 여기에서 찾아보면 얘가 3의 배수거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지금 현재 4라고 해서 나올 건데 다만 이게 세 개를 연달아서 했을 때 1, 4, 2가 조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1, 2, 4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지 않아도 얘네들의 조합 자체가 1, 2, 4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그냥 7로 고정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나머지라고 하는 거 나머지라는 요소는 반드시 규칙성이 있으니까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거. 내가 숫자를 대입하면서 들어가면 반드시 규칙성이 나온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군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첫째 항을 알려주고 0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점화식을 줬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점화식. 일단은 첫 번째로 주기성이 있다는 거 되겠지. 근데 이게 주기를 돌기 전까지는 일단은 얘 가지고 규칙성을 가져가겠다. 이 정도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나는 이거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지가 않아서 몇 번 이제 써보면서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0부터 출발해서 얘가 그 다음 항은 1이 될 거고 1씩 딱 커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2가 되고 그 다음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가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면 K에다가 P-1을 대입해서 AP까지를 꺼낼 수 있다는 거 되겠죠. AP까지는 적어도 1씩 커진다 이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현재 A1이고 그 다음에 얘가 A2고 얘가 A3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꺼낼 수 있다고? AP까지 꺼낼 수 있다고. 그래서 AP까지 꺼냈을 때 지금 이거 일반항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게 항의 넘버보다 하나 작죠. 항의 이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 얘가 나오는 숫자가 P-1이다.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1을 대입해서 K에다가 1을 대입하면서 관찰하면 A1이라고 한 게 AP 플러스 1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AP 플러스 1이라고 한 건 그대로 여기로 옵니다. AP 플러스 1이고요. 얘가 AP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얘가 AP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P까지 해서 관찰했을 때 여기다가 P를 대입하면 AEP가 AP랑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AEP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EP 플러스 1은 다시 열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K에다가 EP 다시 K에다가 EP 플러스 1을 P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의 EP 플러스 1이랑 AP 플러스 1이 같죠. 그래서 A의 EP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는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0부터 해서 P-1까지 가는 이 숫자가 일단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그 정도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 사실 기억니은 디귿에 대해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AEK가 EAK와 같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거는 K라고 하는 숫자가 뭔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봐도 반례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K에다가 1을 대입해봐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거는 반례가 너무 많고요. 자, 니은 관찰해보면 A1부터 해서 AP까지는 내가 이미 알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등차수열입니다. 물론 이제 시그마에 대한 공식에서 1부터 P-1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P-1에 요거 하나 더한 거니까 P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니은에서 주고 있는 숫자와 같죠. 그래서 니은은 괜춘. 자, 그 다음 디귿을 봐야 되는데 AP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AEP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여기에서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AP, AEP, A3P, A4P 해서 계속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P-1이고요. 그럼 P-1이라고 하는 게 총 K개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K의 P-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역시나 수열에서 주어진 점화식이 사실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기 때문에 뭐해? 직접 해보면 되는 거야. 직접 해보다 보니까 그래 0, 1, 2, 3, 4 해서 가다가 여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규칙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해보면서 역시나 규칙을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열에서 제일 위험한 건 팔짱을 끼고 이게 뭘까라고 해서 관찰하는 자세. 이게 제일 위험해. 관찰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점화식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A8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일단은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성을 봤을 때 SN이라고 하는 걸 주고 나서 물론 여기 AN이 다소 껴있긴 하지만 어쨌든 SN이 있단 말이지. SN이 껴있는 상태에서 나는 AN을 구하고자 하는 게 나의 목적인 거 아닌가? A8이 나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큰 틀 자체는 SN을 통해서 나는 AN을 구하자라는 흐름이고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식은 SN 빼기 SN-1입니다. 무조건. 이거 생각해야 돼. 물론 N이 2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A1은 S1이다. 여기까지. 되겠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지금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나는 뭐야? n-1을 대입하면서 식을 아래다가 하나 정리를 하겠죠. 요게 s n-1이 a의 n-1의 제곱 더하기 3의 an-1 마이너스 4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빼면서 정리를 했을 때 6an이 될 거고요. 좌변은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an이 됐겠지. 그 다음에 얘가 식이 이제 정리를 잘 해봐야 되는데 an 제곱 마이너스 an-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an에다가 마이너스 3an-1 요 정도까지 써놓고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n이 2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범위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나는 6an도 오른쪽을 넘기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공통인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 자, 얘는 따지자면 an 그 합차 공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an 플러스 an-1이랑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an-1 요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개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an 더하기 an-1이다. 요 정도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얘까지 계산했을 때는 0이라고 나오는군요. 물론 n이 2 이상일 때.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묶을 수가 있단 말이지. an 더하기 an 플러스 an 더하기 an-1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로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자, an 마이너스 a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해서 묶인다 라고 하는 것 되겠지. 여기까지 해서 묶일 거고 역시나 n이 2 이상.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판단이 되는 게 이걸 성립할 수도 있고 이걸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에서 이제 항상 뭔가 이제 결정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어차피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값이 딱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결정이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 열릴 때 항상 문제의 조건 다시 봐야 됩니다. 되겠죠? 분명히 선택에 대한 어떤 선택지를 이렇게 제한시켜주는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양수하고 양수를 더했는데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나가리가 됩니다.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양변을.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결론 an은 an-1 더하기 3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뭐라는 거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는 첫째 항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알려주지 않았나? 첫째 항, 안 알려줬네? 그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왜냐면 이거 2부터 해서 대입을 하는 거고 내가 첫째 항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6a1이라고 하는 게 a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정리하면 되겠다.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인데 얘가 지금 a1의 값이 두 개가 나오지만 사실 문제에서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양수를 채택해야 될 거고, 그러면 나는 a8이다 라고 한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a1부터 출발해서 공차 7개를 더하겠다. 공차 물론 알고 있고요. 첫째 항도 구했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야. SN으로부터 나는 AN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SN 빼기 SN-1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69번 보겠습니다. 자, S에 대한 전반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S 빼기 S에 대한 형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구조에서는 S 빼기 S는 항상 저는 A에 대한 이 일반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걸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에서 S를 빼는 구조이고요. 그러면 나는 사실 이제 S에서 S 뺄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뺄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한 개만 좀 빼는 구조를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Sn 플러스 2에서 Sn 플러스 1 한 개만 빼야지. 되겠죠? 그러면 한 개는 남았을 건데 걔는 다시 얘랑 엮어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얘가 S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Sn이다 까지 엮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의 형태를 갑자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변형해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 자체가 S끼리 무언가 이제 식이 막 나오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A가 또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A까지 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S 빼기 S에 대한 구조를 A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 거 체크해 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A로 전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이 심지어 문제에서 묻는 것도 A거든. 이 문제는 S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Sn 빼기 S의 구조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A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A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 자체는 A n 플러스 2가 2배의 A n 플러스 1이다. 이 정도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배의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A2부터 시작해서 이거 1부터 대입하면 A3이 2A2다. 요거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인데 이게 1항하고 2항 사이의 관계가 해서 나오진 않고요. 1항하고 2항 사이의 관계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2항부터 시작해서 A3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두 배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A2가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A2가 2라면 A2부터 출발을 해서 공비가 몇 개? 자, 항의 넘버의 차가 총 8개라는 거 되겠죠? 10하고 2니까 공비가 총 8개가 들어가 있다. 공비는 물론 2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1이 2라고 해서 나와 있고 ESN이 뭐 n 플러스 1의 AN이다라고 해서 점화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1부터 해서 10까지 A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S10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나는 SN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N하고 섞여 있는 요 식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지금 수열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섞여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보기가 싫기 때문에 SN으로부터 AN을 꺼내는 거 어떻게 하면 돼? n-1을 대입하면서 관찰할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S의 n-1 이라고 하는 게 n의 A의 n-1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 빼면서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식이 2AN이다 라고 하는 게, 자, n 플러스 1의 AN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뺐으니까 마이너스 n에다가 an-1이다 이렇게 꺼낼 거고, 당연히 나는 n-1을 대입해서 뺀 식이기 때문에 n이 2 이상이다 라고 하는 범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 이쪽을 넘기면서 정리를 했을 때 n-1의 an이 n의 an-1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게 n-1분의 n에다가 an-1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건 좀 힘들겠지. 2부터 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저는 어차피 A10까지 가려면 이거 밀어붙이는 것도 물론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다만 나는 여기서 일반응을 직접 세울 수 있는 식의 형태라는 겁니다. 얘 자체가 사실 이제 시너지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나왔었던 형태가 되는 거고요. fn 곱하기 an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냥 1항부터, 그러니까 n에다가 2부터 대입하면서 관찰을 쭉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2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여기다 2 대입한 거니까 1분의 2에다가 A1이다 라고 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A3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의 A2다. 이 정도로 해서 나올 거고, 땡땡땡 해서 나오는 게 AN이 n-1분의 n에다가 AN-1이다. 이렇게까지 꺼낼 수가 있을 것이며, 나는 이거 전부 다 곱하면서 정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 곱하면서 정리를 했을 때 약분 해서 꺼낼 수가 있을 거고, 좌변에 남는 것은 AN이, 우변에 남는 것은 n-1분의, 다시 이게 곱셈 형태를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좌변에 남는 건 an 하나만 남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변은 1분의 2부터 해서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곱해서 n-1분의 n까지 곱한 다음에 a1도 하나 남는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관찰했을 때 얘가 또 약분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형태, 2하고 2, 3하고 n-1 약분이 되고요. A1은 현재 문제에서 S1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A1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리가 되는 게 AN은 2N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물론 N이 2 이상일 때 이게 쓰다. 다만 A1이 2다 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여전히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 이상이다가 원칙인데 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AN이 2N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사실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2배를 해서 1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73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부부끼리 악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악수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어줬단 말이지. 자, 가족간에선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족간에서는 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이제 악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n쌍의 악수 횟수를 AN이라고 하면서 A10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내가 먼저 설명을 해줄 건데 그냥 조합의 측면에서 관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10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 횟수고요. 그러면 10쌍이기 때문에 총 20명이 있다는 거 되겠지. 그래서 20명 중에서 나는 2명씩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2명을 고를 건데 다만 여기에서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부부가 총 10쌍이 있는 거죠. A10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10쌍, 즉 다시 말해서 부부가 10쌍이라고 하는 건 악수 10번이 지금 현재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10번의 악수를 제외하면서 관찰을 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었던 조합에 대해서 관점으로 해서 풀 수가 있다라고 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뭐 사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점화식의 관점으로 이 문제는 사실 점화식 가지고 풀고 싶었던 겁니다. 조합 가지고 풀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자, 점화식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점화식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점화식은 AN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an 플러스 1을 구하는 데 있어서 an이라는 상황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자, an에 대해서 이게 숫자가 n쌍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n쌍은 이미 악수를 다 했고 그 악수의 횟수를 an이라고 잡은 것 뿐인 거지. an의 숫자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한 쌍의 부부가 더 등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따지자면 지금 남자가 n명이 있고요. n쌍이니까 남자가 n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n명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 쌍의 부부가 추가적으로 더 등장을 했다 이 말이야. 여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딱 등장을 했다라고 쳤을 때 그럼 남자가 이제 악수를 하는 건 지네들끼리는 또 악수를 안 한다며. 그러면 남자가 악수를 하는 건 총 2n명의 사람과 악수를 할 거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총 2n명의 사람과 악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추가된 악수의 횟수는 2n과 2n 해서 총 4n회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플러스 4n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점화식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나는 지금 현재 A10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럼 A1부터 출발을 해서 관찰을 하면 되겠지. 다만 A1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한 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 건데 한 쌍의 부부는 서로 이 얘네들끼리 싸웠나 봐. 악수를 안 해. 그래서 한 쌍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악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1은 0이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A2다, A3다 해서 전부 다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꺼내 나갈 수가 있고 이랬을 때 A10까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 물론 여기에서부터 일반항 AN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뭐 시그마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딱 A10이라는 항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10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A1 더하기 4다 라고 뽑을 수 있겠고 A3는 A2 더하기 8이다 이 정도로 뽑을 수가 있겠고 땡땡땡에서 나는 A10까지 갈 건데 얘는 A9 더하기 자 n에다가 9를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36이다 까지 갈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뽑아냈을 때 내가 하겠다는 건 이거 전부 다 더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 유형 3번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점화식입니다. 유형 3번. 그래서 유형 3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점화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A2, A2 이런 식으로 다 잘려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A10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여기 A1이 하나 남아 있고요. 물론 0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4부터 해서 8, 그 다음에 땡땡땡에서 36까지 가는 요 숫자를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부터 해서 36까지 가는 요 숫자는 사실은 등차수열의 합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어차피 A1은 0이기 때문에 얘는 죽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등차수열의 합으로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까지 한번 해보면 4하고 36이 지금 현재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될 거고 자 이거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한다고 해서 항의 개수는 지금 현재 1항부터 해서 9항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4, 9, 36이죠. 9개의 항이 있고요. 이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 가져와서 2분의 9다 라고 해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답을 낼 수가 있겠고 물론 첫 번째 풀이를 통해서도 답을 똑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스타일이 뭐 약간 독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고요. 점화식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게 AN을 AN-1과 AN-2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워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AN이라고 하는 게 흰공과 검은공 합해서 N개가 있는데 일단 규칙이 하나 있어. 나열을 할 건데 N개를 나열을 할 건데 흰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개를 나열하고 싶다 라고 했고요. 그걸 나는 an-1과 an-2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n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흰공과 검은공을 합쳐서 n개를 배열하겠다라는 게 나의 목적이고 물론 이제 규칙은 현재 흰공끼리는 이웃하지 않겠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n개를 배열할 땐 크게 봤을 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처음 들어오는 공이 흰 공일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처음 들어오는 공이 검은 공일 때가 있겠지. 자, 그래서 n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를 일단 나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흰 공부터 출발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음 공이 무조건 결정이 된다는 거 되겠어? 나는 1번 흰 공부터 출발한다. 2번 검은 공부터 출발한다. 라고 상황을 본 건데 1번 흰 공부터 출발한다의 상황은 반드시 두 번째 공이 확정이 된다 이 말이야. 누구로? 검은색 공으로 확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 공으로 출발할 때는 일단 두 개가 깔리는 거고요. 근데 검은 공이 깔리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야? 여기 흰 공이 오든 검은 공이 오든 상관이 전혀 없고요. 그냥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검은 공에는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n-2개를 나는 깔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n-2개. 자, 그래서 n-2개를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도록 해서 n-2개를 깔아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a의 n-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검은 공을 깔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검은 공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나는 n-1개의 공이 되겠죠. 한 개는 지금 검은 공을 깔아놨으니까 n-1개의 공을 그냥 이 규칙에 따라서 역시나 이 규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깔아주면 된다는 뜻이고요. 물론 이 n-1개를 깔아주는 방법의 수는 a의 n-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케이스 분류를 했고요. 이 케이스 분류를 해서 나온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덧셈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맞겠지. 이건 경우의 수에 대한 감각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한 건 덧셈으로 계산을 마무리할 거고, 그래서 요 노마가 지금 현재 뭐다? AN이다 라고 해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A7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일반항을 세워서 대입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A1과 A2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걔네 둘을 가지고 그냥 쭉 다 이어 붙이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이 있고 그 다음 2하고 3인가? 2하고 3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첫 항과 둘째 항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꺼내는 게 둘을 더해서, 앞선 둘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꺼내고, 앞선 둘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꺼내다 보면 A7까지도 꺼내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군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일단 내가 케이스 분류부터 출발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점화식이 나온다 라고 한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분명히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2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형 1과 도형 2라고 해서 문제에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형 1과 도형 2를 번갈아 가면서 붙여 나갈 때 있어서 A부터 출발해서 BN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A3 더하기 H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넘버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번 밀어붙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다음에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이게 A1에서 A2, A2에서 A3 해서 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화식을 구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있잖아. 물론 A1은 일단 먼저 구해놓고 갈 수가 있는데, A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B1까지 갔다라고 쳤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두 번째 길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길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A1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4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A1을 잡아놓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이제 방향을 좀 고민하는 게, 사실 이제 A7이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도형을 놓고 봤을 때는 A1까지가 4였고, 그 다음 도형은 현재 이렇게 참사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면 B1까지 오는 게 4가지였다 보니까 B1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또 4가지가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약간 누적으로 쌓인다인데, 자, A1까지 오는 거 4가지를 그대로 끌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되는 길은 여 위로 올라오는 길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 무조건 오른쪽으로 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로 올 건데 여기에서 가는 게 요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요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요로 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물론 요로 해서 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B2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4가지에다가 위로 오는 경우 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를 더해서 B2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에다가 3가지를 더해서 A2라고 하는 거, 4가지에다가 3가지를 더해서 7가지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실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밀어붙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 빗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번엔 번갈아 가면서 할 거니까 이제 가로 창살을 넣으면서 경로를 관찰할 건데, 지금 B2까지가 해서 7가지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7가지거든요. 여기까지가 7가지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곧장 오른쪽으로 쏘아서 B3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거 되겠지. 이게 지금 현재 몇 가지야? 그대로 7가지야. 얘가 7가지였으니까.
근데 이 B3까지 오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었던 거랑 과정이 비슷한데 어떻게 올 수도 있냐? 여기 위로 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고, 역시나 여기까지 오는 건 그대로 오른쪽으로 곧장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이고요. 이 한 가지로부터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2층을 올 수도 있고 3층을 거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냐?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A3 또한 세 가지가 추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7 더하기 3 해서 10가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요 정도까지만 해도 느낌 싹 올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 거는 이제 쇠창살이 이제 세로로 해서 쇠창살이 생기겠지만 결국 아래 거는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해서 올 거고, 위에 것만 여기서 하나, 둘, 세 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로 창살이든 세로 창살이든 관계없이 계속 세 가지가 추가되는 그런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규칙성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한 게 이제 물론 AN부터 출발해서 AN 플러스 1을 꺼내자 이 정도로 관찰할 수가 있지만, 얘처럼 그냥 A1부터 해서 A2, A3, A4 하면서 이제 규칙성을 관찰하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특히나 얘는 넘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N에 대해서 나는 공차 3자리의 등차 수열의 임을 알아낸 거고요. 그러면 A1이 지금 현재 4이기 때문에 A3은 뭐 어차피 구했죠. A7이라고 하는 건 내가 A1에서부터 6D를 더하자 이 정도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겠군요. 물론 공차는 현재 3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P1이 참이면, P1이 참이다가 일단은 가장 출발 지점이 될 것 같고요. P1이 참이면 P3n도 참이다. 그러니까 Pn이 참이면 5n도 참이다. 그러니까 3배를 계속하고 5배를 계속해도 계속 참이다 라고 되는 거야. 근데 이제 P1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느낌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몇 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P1이 참이니까 얘를 3배해서 P3도 참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P3이 참이니까 P3의 제곱이라고 해도 참이 될 거고, 사실 여기에서 내가 5배를 해가지고, 왜냐면 P1이 참이니까 P3도 참이고요. P3이 참이니까 이걸 5배를 이제 다시 갈아타가지고 5배를 해도 마찬가지 관계를 꺼낼 수가 있고요. P15라고 쓸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5라고 써도 괜찮겠죠? 얘도 참이야. 3 곱하기 5가 참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5배를 한 번 더 해가지고 3 곱하기 5의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 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과 5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n에 대해서는 Pn이 전부 다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 3과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3의 n제곱, 5의 m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그럼 이제 1부터 출발해서 3을 n번 곱하고 그 다음에 5를 n번 곱하고 하면서 전부 다 참의 관계를 꺼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숫자 P2라든지 아니면 3이 겁내 많이 껴있는데 3, 5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껴있는데 P30이라든지 P30은 지금 현재 2가 껴있다는 거 되겠죠? 그러면 이거 2배의 관계가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2배의 관계에 대해서 없거든. 2n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3배하고 5배를 껴 들어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의 n제곱에 5의 m제곱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참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의 선지에서 3과 5로만 숫자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n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줄이 소세지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시작점은 P1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96번 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문제인데 이 귀납법 문제의 흐름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1796번을 풀어드리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의 흐름도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만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1일 때 성립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빵꾸를 뚫어 놓을 때도 있는데 그냥 1을 대입하시면, 그러니까 꼭 1이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말하는 시작 지점이 있을 건데 그 시작 지점에 숫자 값을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핵심은 여기죠. n이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를 내가 일단 쭉 다 나열을 해놨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도 여기 파트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냥 K일 때랑 K 플러스 1일 때를 쫙 다 나열해 놓고 관찰하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K일 때의 느낌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성립함을 가정했을 때 얘를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성립함을 가정했다는 건 결국 얘를 뭘로 쓰겠다? 도구를 쓰겠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야. 이 식이 그냥 참이라고 내가 가정하고 이걸 그냥 써먹을 거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나의 타겟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나의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타겟이야.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도구를 활용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는 걸 나는 보이고 싶어. 좌변으로부터 출발해서 얘랑 똑같다를 보이고 싶어. 그러면 얘랑 좌변이 똑같은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도구를 사용할 거거든. 이 도구에다가 양변에다가 뭘 더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요 놈과 나의 타겟을 비교해보면 다른 게 이 항밖에 없습니다. 요 항. 이 마지막 항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항만 이 도구에서 추가가 된 게 좌변식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양변에다가 뭘 더하고 싶냐? 얘를 더하고 싶지. 얘를 더해서 타겟의 식을 만들겠다는 게 나의 목표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구와 타겟의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양변에다가 뭘 더하냐? 얘가 이제 갑방구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친구를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에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의 k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자, 이거 더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좌변은 지금 현재 딱 맞춰졌거든요. 내가 지금 하겠다는 게 뭘 하겠다는 거냐면 요 우변에 있는 요 친구를 쭉쭉쭉 정리를 해가지고 얘가 우변에 있는 요 놈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일단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랬을 때 요거하고 같다로 내가 연결을 시키려면 일단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나 꺼내놓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과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변으로서 나와 있는 놈은 마이너스 1의 k제곱인데 나는 이걸 k 플러스 1이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로 하나 나눠 놓을게. 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의 k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고요. 지금 나는 이 우변식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 마이너스야 이쪽으로 넣어주면 그만일 거고 나는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주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묶어줬더니 지금 나오는 것이, 자, 왼쪽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고요. 사실 이거 k 플러스 1 하나 더 묶어 넣는 게 좋겠다. k 플러스 1까지 묶어놨을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다 라고 해서 묶일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k 더하기 1만 하나 오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다. 이 정도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야? 얘만 쫙 다 정리를 하시면 그대로 요거랑 똑같은 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야? 타겟이 나왔기 때문에 참, 증명, 끝!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거 갓박스하고 낫박스를 지금 현재 내가 전부 다 서술을 해준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귀납법 문제는 전부 다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K를 대입한 것과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 K를 대입한 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K 플러스 1의 타겟으로 하는 식을 꺼내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만 잡게 되면 거의 모든 문제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해 놓고 가는 게 그래서 괜찮다는 거지. 되겠죠? 도구가 뭐고 타겟이 뭐고 이걸 쫙 다 써놓고 관찰하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4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2n 플러스 1제곱, 3의 2n-1의 제곱이 7의 배수이다를 증명하고 싶대. 뭐 집불 모르겠거든요. 이게 왜 7의 배수일지? 근데 뭐 그렇다니까 내가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n은 1일 때부터 들어가 보면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니까 그대로 7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일단은 1일 때는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조건 K하고 K 플러스 1에 대한 식을 써놓고 출발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K일 때를 관찰해보면 2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해서 얘가 7의 배수라는 거고요. 우리가 7의 배수라고 하는 거 그냥 얘가 7의 배수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한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거든, 수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7의 배수다 라고 한 걸 7n이다 라고 해서 n은 자연수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에서 끝낼 게 아니라 이거 k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3에 2k 플러스 1이 되겠죠. k 자리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요 놈아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하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고, 얘도 역시나 7에 대해서 어떻게 묶이는 7의 배수다 라고 한 게
이제 k 플러스 1에 대한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얘가 도구고요. 이걸 도구로 사용해서 얘가 이제 타겟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일단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결국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타겟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기에서 이제 2의 k 플러스 1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넘겨놓고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2의 k 플러스 1이 7n. 이거는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의 2k-1이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k 플러스 1을 갖다 넣은 거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제 2의 k 플러스 1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놨죠. 이거를 지금 현재 내가 도구, 역시나 이것도 지금 요거를 정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뭐야? 도구로 활용하겠다 이 말이잖아. 자, 얘를 도구로 활용해서 얘를 정리하자라고 했으면, 그럼 나는 이제 좌변 요거를 쭉 다 정리해서 우변을 7로 묶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고요. 그러면 요걸 나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2 곱하기 k 플러스 2의 k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나는 2 곱하기에 2의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의 k 플러스 1 대신에 나는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요 놈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2 곱하기에 7n 마이너스 3의 2k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3의 2k 플러스 1이다. 이거 더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지수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가 지수에서 이런 계산 많이 했었는데 얘는 2k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지수가 딱 2개 차이 난다는 거 되겠지. 그러면 낮은 차수로 통일을 시켜주면서 관찰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낮은 차수로 통일을 시켜주겠다는 건 한마디로 여기 있는 얘만 내가 살짝 정리를 했을 때 얘가 9 곱하기 3의 2k-1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얘랑 이제 뭐 이렇게 퉁퉁 쳐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정리를 했을 때 얘는 14n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2k-1을 마이너스 2개 했죠. 2개를 뺐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9개가 있고요. 9개에서 2개를 뺐기 때문에 자, 나오는 게 7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지금 현재 14n입니다. 글씨 너무 이상했습니다. 14n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9개에서 2개를 뺐기 때문에 그럼 7개에 3의 2k-1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결국은 뭐가 나온 거냐면 7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야. 7로 묶었을 때 뭐가 나오니까 2n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2k-1이다. 이 정도의 표현이 나왔으므로 얘가 어쨌든 소수가 아니라 정수라는 거 되겠죠. 정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7배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이 7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얘가 7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얘 또한 뭐야? 7로 묶이는 형태라는 거 되겠죠. 여기 블라블라 묶이는 건 중요하지 않겠고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7로 묶였기 때문에 7의 배수다라는 결론을 꺼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나는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겠고 문제에서 뭐 나오는 박스를 채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이 귀납법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K하고 K 플러스 1을 꺼내놓고 각각 도구와 타겟으로 설정을 해놓는다 라고 하는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수학적 귀납법 문제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